안녕하세요. 심장 판막 수술을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대기하고 계시는 환자 및 보호자분께 심장 판막 수술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부산백병원 심장혈관융부외과 의료진이 동영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질환과 수술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에 직접 의료진이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혈액을 온몸의 장기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힘차게 박동합니다. 심장 박동에 맞춰서 심장 내부에서도 혈액이 흐르게 되는데 정상 심장은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 원활하게 혈류가 흐를 수 있도록 판막이 활짝 열리고 반대 방향으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판막이 단단히 닫히게 됩니다. 판막 협착은 판막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좁아져서 혈액이 정방향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반면 판막 역류는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새면서 역류합니다. 판막의 협착이나 역류가 심할 때 환자분의 심장 기능을 보호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과적 술기로 판막을 고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잘 닫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판막 수술입니다. 판막 수술은 자기 판막을 최대한 살려서 고치는 성형 수술이 있고 망가져 있는 자기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치환 수술이 있습니다. 치환 수술은 기계 판막이나 조직 판막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기계 판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환자에게 주로 권장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직 판막이 우선 권장됩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에게 시행할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직접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슴을 절개하고 열어서 심장을 노출시킵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혈류가 흐르는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심폐기를 신체에 연결하여 작동시킨 후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 마무리되면 인공심폐기 이탈 후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된 후에 마취를 연장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마취에서 깨고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4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수술 다음날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때 인공호흡기 이탈 및 기도관을 제거합니다. 보통 수술 후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습니다. 잘 회복되면 일반 병실로 전실하여 재활 과정을 밟으며 이때부터 보호자나 간병인의 적극적인 도움과 간병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봉합실밥을 제거할 때쯤 퇴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회복 과정은 개인의 회복 능력 및 발생한 합병증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은 건강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일부 환자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안전하게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수술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수많은 합병증 중에서 치명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 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만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의식저하, 경련, 마비가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뇌사로 진행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심근경색, 악성 부정맥 등이 합병되어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여러 방법의 처치나 추가적인 시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능력의 부족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호흡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며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수술 후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쇼크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량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혈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5%의 환자에서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흉골을 여는 가슴절개법을 시행한 경우 수술이 마무리되면 흉골을 다시 닫으면서 단단히 고정하여 유합시킵니다. 약 1%의 환자에서 고정해 놓은 흉골에 감염과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흉골이 고정되지 않으면서 유합되지 않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진 흉골을 치료하여 정상적으로 유합시키기 위해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여러 차례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철저한 소독과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약 1%의 환자에서 인공판막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주사항생제 투약을 위한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감염된 인공판막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예후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 중에 심장주의나 폐주위에 물이 차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퇴원이 늦어지거나 퇴원했다가 재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배액관 삽입이 필요하거나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여 배액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수술 후 혼란한 정신 상태가 반복되면서 진압력이 떨어지는 선망이 합병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신체가 회복함에 따라서 선망 증상도 100%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선망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환자가 치료 협조가 되지 않고 재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형하였거나 교체하였던 판막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1년에 약 1%의 환자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재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막 수술 후에는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 판막 치환한 경우에는 평생 복용이 필요하고 조직 판막 치환이나 판막 성형 수술한 경우에는 일부 환자에서 초기 수개월 동안 복용이 필요합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동안 주기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와파린은 일부 음식이나 다른 약물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아서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드물지만 출혈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섭취나 다른 약물 복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술 회복 후 퇴원하기 전에 와파린 복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의료진이 직접 친절히 교육할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 투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술 후 일시적으로 투석이 필요하나 일부 환자에서는 매우 오랜 기간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지의 허열 및 괴사, 위장관의 출혈, 허열 및 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 2차적으로 간기능 부전, 다장 기기능 부전, 폐혈증, 범발성 응고장애 등이 합병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술 시간 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지는 시간만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들은 나중에 의료진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심장 판막 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부산백병원 심장혈관융부외과 의료진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술을 시행할 것이며 수술 후 환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술 후 환자분께서 무탈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진의 의료행위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몸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조언에 최대한 귀 기울이시고 협조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면 갈증과 함께 목 안에 불편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한 기도관이 목에 삽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시간이 흘러서 마취가 완전하게 풀려야 목에 삽관되어 있던 기도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취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 환자분이 최대한 편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환자 곁에서 24시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기도관을 목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그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목소리가 정상으로 나오고 물의 섭취가 가능합니다.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 동안 기도관을 무의식적으로 뽑지 않도록 손과 팔의 결박이 필요합니다. 셋째,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하면 이때부터 적극적인 재활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병실 복도에서 걷기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걸을수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고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술 후 컨디션이 떨어지고 아프다는 이유로 침대에만 눕게 되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술 후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거르거나 소량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밥, 죽, 미음 중 본인이 잘 드실 수 있는 것으로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식사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최대한 많은 양을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지시에 철저히 따를 것. 둘째,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치료하는 동안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진을 믿고 기도관을 목에서 제거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것. 셋째, 일반 병실에서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식사를 천천히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백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진들도 환자분의 소중한 생명에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할 것이며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백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수술 받으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되어 빠른 시일 내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